이 영상을 지금 교내에서 찍고 있는데 조금 쪽팔린데 그래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4학년 지미입니다. 사실 무슨 대학생이 차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량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저도 그랬고요. 또 가성비의 차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마땅히 살 차량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경차를 타다가 장거리 주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더 큰 차로 바꾸게 되었는데 그때 당연히 고민했던 게 가격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했었던 생각들을 잠시 공유하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차량이 특별하지 않아서 소개해드릴 게 많지 않은데 우선 15년식이라서 되게 깔끔하게 타고 있고 무엇보다 여태까지 카센터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차를 4년 정도 탔는데 현재 키로수가 6만 키로가 조금 안 됐거든요. 이게 문제없이 잘 타고 있는 놈입니다. 차를 청소 안 해서 조금 더럽네요. 저는 이 차량을 4년 동안 타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역시 국산차답게 가성비가 정말 좋게 탈 수 있었고 무엇보다 LPG다 보니까 다른 차량들보다 훨씬 약간 연료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덜 썼던 것 같아요. 이 차량에 기름을 가득 넣어도 45,000원 정도밖에 안 났거든요. 근데 한 500km는 넘게 타는 것 같아요. 45,000원 넘으면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로주행 한 60, 70% 정도? 그리고 고속주행을 한 30% 정도 했을 때 이 연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국산차답게 되게 넓은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산차가 진짜 뒷좌석이 넓은 것 같아요. 다들 K5 택시 타보셔서 알겠지만 뒷좌석이 진짜 제가 키가 180 정도 되는데 이 제가 타는 좌석으로 딱 맞춰놓은 포지션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먹이 진짜 최소 2.5개 이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 타던 간에 이 뒷좌석은 좁다는 말은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앉은 키가 조금 크거든요. 근데 이런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장시간 운전을 해도 솔직히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넓죠. 그리고 웬만한 거의 깡통 차량들은 뒤에 이 에어컨 송풍기가 없어요. 근데 이 K5 차량은 이런 것도 구비가 돼 있어서 다른 차량보다 가성비는 좋은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이 뒤에서 앞에를 보는 개방감도 있고 되게 만족스럽게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량을 타고 나서 되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고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현기차가 막 잔고장 많다 막 이렇게 루머도 많고 실제로 그렇게 고장난 것도 많고 그러지만 저는 뽑기를 잘해서 그런지 여태까지 6만 킬로 타면서 고장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심지어 차량 배터리조차 간 적이 없어요. 정말 엔진오일 빼고는 카센터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타고 있고 또 무엇보다 정말 가성비가 갑인 거라고 느낀 게 LPG 차량이 깡통으로 사면은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제가 솔직히 이 차량을 타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이 차량 유지비예요. 왜냐면은 일반 30, 40대 직장인 정도 돼야지 중형차를 타는 거고 솔직히 대학생이 중형차를 탄다고 했을 때 뭔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오해 소지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돈이 많지는 않은데 어쩌다 보니 이 차를 타게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뭔가 차량만 보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사는 데까지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차라리 이 돈으로 스파크 풀옵션 정도를 살까 가격이 막 엄청 또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때 당시 스파크 풀옵션이 한 1670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을 사는 데까지 고민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옵션이 없더라도 조금 더 큰 차 타는 게 낫다고 싶어서 왜냐면 하루에 55km씩 장거리 운행하기에는 좀 육체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경차로 아무리 사고가 난다면은 중형차보다는 조금 더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형차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유지비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차는 2000cc LPG 차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5년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세금을 1년에 52만원 정도 내는 것 같더라고요. 세금을 내고 있고 나머지는 크게 돈 들어가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 아직 오래되지 않았고 또 키로수가 특히 6만 키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특별히 소모품 갈아주는 일도 없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가 수도권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주차비가 굉장히 싸요. 여기가 지금 송도 신도시에 있는 학교인데 한 학기에 주차 비용이 25,000원 밖에 안 되고 학생 기준으로 차량을 타고 다녀도 뭐 주차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을 확실히 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옵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솔직히 옵션은 대학생 입장에서는 물론 편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깡통 차량이 사실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이에 옵션 차량보다는 조금 더 차의 기본기에 충실한 것들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 저 또한 거의 차량이 깡통이에요. 하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싶은 옵션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 열선 시트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대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차량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요에 맞춰서 적당한 차량을 사야 되는데 사실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저렴한 차량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렸던 거는 연비, 그리고 세금, 그리고 내가 매달 내야 되는 뭐 유지관리비, 그리고 고정비 등이었어요. 고정비가 많이 들면 실제로 지출이 많지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고정비를 낮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한 거는 LPG 차량이에요. 사실 이제는 LPG 차량이 메리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LPG 차량이 아직 메리트가 많아요. 이제는 오히려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마음대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오히려 돈이 없는 학생 같은 경우, 그리고 연비를 중요시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장거리 운전자의 경우 LPG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겨울에 LPG 차량을 탄다고 하면은 추워서 차에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뭐 아니면은 뭔가 장고장이 많다든지 이런 하자들이 많이 발견됐었는데, 제가 4년 동안 LPG 차량을 타면서 느낀 점은 LPG 정말 괜찮다. 오히려 휘발유 차량이랑 전혀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내가 LPG 차량을 말하지 않고서 이 차량을 탄다면은 솔직히 LPG인지 휘발유인지 잘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주유를 하고서 한 45,000원 정도 주유를 했는데 513km를 정확히 탔어요. 근데 이 정도 연비를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LPG가 휘발유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고, 또 만약에 휘발유 차였으면은 513km 정도를 타려면은 최소한 7만원은 들었을 거예요. 요즘 휘발유 값도 유류환급세 때문에 다시 비싸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LPG는 그 연료에 세금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애초에 유류환급비가 적어지든 높아지든 별로 타격을 받지가 않아요. LPG 차량을 타실 때 주유하는 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주유하는 LPG 충전소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LPG 충전소가 확실히 주유소보다 수가 적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가격을 생각한다면은 이 정도 불편함 정도는 감수할 정도로 LPG 차가 메리트가 있다. 특히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돈이 한 푼이라도 모자른 사회초년생이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LPG 차량이 큰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주기마다 갈아주는 엔진 오일이나 아니면 가끔다가 타이어에 바람 넣으러 가는 정도? 이 정도 빼고는 딱히 카센터에 갈 일이 없어요. 서비스 내역 조회한 것도 없고 돈이 안 들어요. 휘발유도 물론 좋지만 디젤도 요즘 연비가 잘 나오잖아요. 하지만 LPG를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LPG 차량을 타면서 솔직히 뭐 트렁크가 조금 적은 그것 때문에 불만은 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소나타부터는 도넛 형태로 나와가지고 뭐 트렁크도 기존 휘발유 차량이랑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장 흔한 차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큰 이유 중 하나가 감가상각비예요. 나중에 차를 다시 팔게 되실 텐데 그때 받을 수 있는 값어치가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고정비나 연료비보다 이 감가상각비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가상각비가 높은 차량들은 1년 1년 탈 때마다 값어치가 쭉쭉쭉쭉 깎이기 때문에 그 변동비를 조금 아껴봤자 솔직히 소용이 없게 돼요. 나중에 파실 때 제대로 된 값어치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보편화된 차종을 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고려했던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사실 조금 더 많긴 한데 막 일일이 짜잘짜잘한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학교 4학년의 짐이었고요. 다음번에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살만한 서울, 경기, 인천 집값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혹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